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제5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소기업 편으로 네 분 이제 그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려놨었는데, 제일 먼저 그 각자 한 분씩 자기 뭐 소속하고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주 더베스트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베스트의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더베스트는 뭐 그냥 똑같이 마이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 더베스트 말고 또 서프데이 코리아라는 회사의 이사로도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말씀드릴 내용들은 상반기에 같이 했던 그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릴 건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노현숙 인터포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준비를 하셨구나. 역시.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강원도에 첫 번째, 강원도에서 첫 번째 국제회의 기획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6년 정도 됐고요. 2004년도부터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5일이니까 엊그저께 7월 12일이 만 16년 되는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찌 하다 보니 제가 버티고 버티다 보니 강원도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뭐 꼭 국제회의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벤트, 축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부로 살아가려니까 별의별 증명서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통신 판매업까지 지금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 등록증이란, 국제회의 기획업이 관광사업 등록증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투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행사가 또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너는 여행사가 아닌데 왜 여행을 아니 관광사업 등록증 있잖아요 해도 그걸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 여행업까지 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져서 다양한 좀 증명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실물 모습은 보시면 실망하실까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젊은 친구들이 다행히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기쁘게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 들어와서 제일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자꾸 결혼을 합니다. 애들이 그게 저의 이제 가장 큰 제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고요. 드디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커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결혼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젊은 친구들이 잘 재밌게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기쁘고요. 항상 저희 회사를 지칭하면 제가 꼭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 더 보태서 했습니다. 허허벌판 나대지 전문 기획사고요.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컨벤션 센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땅 파거나 뭐 땅을 바닥을 고르거나 뭐 길바닥에 뭐 경사가 얼마인지 빗물이 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 또 강원도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아무래도 겨울 축제가 특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하 24도 이하에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겨울 행사는 모든 웬만한 건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영하 24도 전문 기획사로서 많은 거를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첩첩산중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 DMZ에서 다양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뭐 아무래도 조만간 저기 서바이벌 유튜브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DMZ 관련 회사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강원도에, 저는 물론 강원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 16년, 지금 17년 차 있다 보니까 강원도가 정말 순수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지역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 일을 해보는 건데,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왔는데 지역이라는 곳이 정말 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고,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 뭐 대구든 뭐 대전이든 또는 뭐 전라도든 이런 데도 아마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전문 PCO의 소개를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채널K의 이윤경 대표님 네, 소개 듣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K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류현숙 대표님께서 너무 준비하셔가지고 뒷차례인 제가 너무 소소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살짝 저희 로고라도
저희 채널K는 현재 PCO, DMC, AMC 업무를 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주된 업무로는 아무래도 그 DMC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해외 행사 유치나 또 국내 행사 마케팅, 해외 마케팅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하늘길이 모두 막혀 있어서 저희에게 조금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 세 가지 파트를 잘 콜라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국제회의 기획업, 일반 여행업, 그다음에 예, 그런 그 이제 사업에 관련돼서 다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저희를 강소기업이라는 이 그래도 멋있는 타이틀을 가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플앤밸류의 전민정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앤밸류 대표 전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학술대회를 주 사업 분야로 하는 PCO고 2017년 12월에 1인 기업으로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규모를 키워오다가 올해 이제 행사를 많이 수주를 해서 직원을 이제 10명 규모까지 늘리고 계속 채용을 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 되게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로 저희는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나 아니면 춘추계 학술대회 그리고 세계대회 이런 행사를 이제 통으로 맡아서 하는 사무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이 5차, 그 5번째 하는 웨비나고, 사실 제일 첫 번째 할 때, 국내 이제 대형 PCO들 대표 임원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코로나의 피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대형 PCO라고 하는 이제 뭐 대형 PCO라기, 좀 더 이제 업력이 오래되신 그런 PCO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누구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지금 현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래의 이제 이런 마이스의 모습들은 분명히 온라인하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외에도 그다음에 오늘 이제 모신 분들은 뭐 강소기업이기도 하지만 젊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이제 네 분 대표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뭐 다시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첫 번째 공통적인 질문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행사를 뭐 진행하셨던 게 있으시다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짤막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4월 달에 매년 서프데이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키 플랫폼이라는 머니투데이하고 함께하는 연간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4월 달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한 달을 미뤄서 5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5월 말에.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의도 콘네이드 호텔에서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700명 정도의 연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이 연인원 300명으로 대폭 줄이고 아시다시피 뭐 테이블에 한 명씩 앉히고 뭐 그거 다 했고 그리고 연사 50여 명의 연사 중에서 25명의 연사는 해외에서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진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 뭐 그건 것들은 과연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간에 맞는 시간에 접속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리고 화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줌을 그냥 썼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이 행사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곳 가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은 물론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안 좋고 비행기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5월 달에 행사를 했으면 5월 달에 행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이제 누구나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자칫 다른 운영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가 자칫 뒤로 밀어놓을 수 있었던 위기관리라는 데에 대해서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라는 부분, 행사장도 그렇고 주최 측도 마찬가지고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기획사는 당연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 본인의 개인의 방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체감을 하고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씩 조심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건 뭐 그런 행사를 하나 했더니 이제 소개를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곤 있어요. 여러 군데 연락 오곤 다 뭐 온라인과 관련된 것들이라 그건 뒤에서 또 뭐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그건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행사가 취소가 되고 미뤄지고 연기가 되고 없어진 것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려운 건 이제 행사가 없고 매출액이 줄었다는 점일 텐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회사의 운영적인 부분이겠죠. 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이 업을 27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물론 괜찮을 것이다. 뭐 오늘 아침에도 뭐 1차 임상을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진짜 쉽게 끝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치. 쉽게 끝나지 않고 네. 지금까지 되고 있고 모델을 완전히 먹여 삼킬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더 이상 초반에는 약간 그러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행사를 해서도 그랬지만 물론 그 행사 하나만 했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하고 이제 서프데이의 김주학 대표하고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주최 측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먹고 저희는 기획자인데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미래 먹거리. 저희가 어떻게 하면 27년, 30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서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단순히 온라인 행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는 한번 해봐서 다 안전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여기 같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무슨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또 어떠한 돌발 상황이 퍼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업이 과연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비단 말씀드렸던 서울시 행사가 취소된 것도 10월달 행사였는데 무슨 행사인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행사가 취소된 거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앞서 윤은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약금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원래 몇 프로까지밖에 안 주는데 이제 8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한 이 금액의 반환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또 연락이 오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돌발 변수들, 제가 뭐 때문에 취소했는지에 대한 100%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 산업, 이 행사가 막 흔들릴 수 있고 그 정부 행사든 어떤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그래서 이 업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취소가 되면 참 이제 앞으로 정리할 부분이 만만치 않겠네요. 어떻게 정리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공장이 아니어서 물건을 이미 만들어 놨거나 뭐 그게 아니라 다 대부분의 돈들이 이제 현장에서 뭐 회의하고 인건비 나가고 했던 건데 그걸 증빙하라고 하면 참 문제가 있을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연락이 안 와서 뭘 어떻게 얼마나 증빙을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오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참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 대표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향성을 아무래도 방역회사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 방역회사. 마이스 방역회사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보여드리면. 네 대표님 뭘 많이 준비하셨네. 저 순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게요, 진짜. 이제 맨 뒤로 넘기셔야겠다.
저희 이제 저희 직원들이 늘 방호복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요. 여지껏 이거는 이제 대인 소독기를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다행히 강원도는 자체적인 코로나 발생자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어찌 그쵸. 보면은 음. 외부적으로 들어온 사람, 즉 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음. 사람이거나 또는 이제 외부 사람인데 네. 강원도에서 확진을 받아서 강원도 확진자로 돼 있거나 근데 아. 자체적으로 되신 분은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강원도는 좀 겁없이 사실은 행사를 좀 가끔 진행을 좀 했습니다. 할 때 대신 이제 누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또 하는 것들이 저희가 오히려 일반적인 마이스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방역, 그다음에 뭐 내지는 뭐 소독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와서 사회적 거리를 해서 두는 것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표지판들이라든지 특히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라고 그래서 요거를 개발을 좀 하신 게 있어요. 개발을 하셔서 요거를 하고 나면은 요렇게 스탬프를 핸드폰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진표 대신에 그냥 스탬프를 네. 찍어서 하는 케이스. 다만 이제 어플을 처음에 깔아야 되는 게 불편한 네. 점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어쨌든지 간에 이런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네. 열 온도를 체크하는 요즘 이제 요게 이제 화상 도내에서 개발된 업체인데 이제 얼굴을 들이대면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뭐 또는 온도 체크까지도 다 되는 자동으로 되는 그런 케이스 뭐 아, 마스크 그런 썼는지 안 썼는지도 다 봐요? 네, 마스크 안 어. 썼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사실은 전에는 저희가 아, 이제 이 마스크를 기계에서 소리가 나와요? 네, 나와요. 어. 네네.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36.5도 마스크를 안 쓰셨습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오면 근데 웃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민망하니까 얼굴이 사진이 찍히니까 뒤로 가서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환자냐, 내가 무슨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면해서 이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도내 업체 중에 이걸 개발한 팀이 있어서 저희랑 조인이 돼서 이걸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뭐 이제 출입 동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행사보다 더 힘들게 막 이 동선을 이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다, 이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서 간다. 좁은 나온다고. 곳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았고요. 뭐 방호복 입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 돼서 이제 이런 걸 입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저기 방역 마이스 산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사실은 하게 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중요성보다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사실은 좀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경 대표님 다음에. 네. 순서가 좀. 제가 바꿀게요, 이제. 네. 제가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상반기에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가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그 부서마다의 색이 확실하게 이번 상반기에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가장 먼저 이벤트 쪽에서는 그래도 행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관련된 그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있어서 그 축구를 무관중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에도 안타까운 또 사연이 있는 게 무관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최 측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한 단계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티켓 판매 때문에 예산 절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저희도 행사를 몇 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이제 하차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도 회사 입장에서 그 관련 담당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연간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취소 중간에 이제 몇 회를 해보고 저희의 노하우를 살포시 이제 주최 측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관중이 없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포맷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해는 가지만 또 회사 오너 입장으로서는 좀 분한. 근데 그럼 계약을 처음에 뭐 그 시즌이 있으면 어느 시즌 동안 한다 이렇게 계약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구단마다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즌 전체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1부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주최기관과 이제 상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준비 기간을 작년 하반기서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가장 타격이 센 부서가 아무래도 인센티브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유치나 아니면 마케팅을 국내외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1년 길게는 2년, 3년 전부터 행사에 대한 문의를 놓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1년 전에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그 행사를 수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올해 행사가 취소돼서 손해. 그리고 올해 저희는 또 해외 마케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 3년간의 수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손해. 이래서 뭐 행사를 못해서 겪는 뭐 곱하기 2라고 한다면 저희는 거의 곱하기 4 또는 8 정도의 타격을 인센티브 팀에서는 좀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올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2월서부터 10월 달까지 매달 행사가 좀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인센티브로? 따라서는 인센티브로 매달 행사가 잡혔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또 뭐 해외에 저희가 고정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는 유럽 쪽에서 특히나 많이 오신다는 의견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스케줄을 다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남겨두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3월 달에 대규모 그 인센티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어찌 해서 그것도, 그런데 상황이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약금을 앞으로 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위약금을 우리가 물어야 될까? 아니면 위약금을 잠시 놔두고 내년도나 좀 시간이 잠잠해졌을 때 다시 저희가 유치를 해야 할까? 네, 그런데 강소 기업인 저희로서는 사실 위약금을 받는 게, 왜냐하면 그간의 노력 대비 인스펙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오지 않고 저희가 대신 가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또 전 세계적인 흐름상 서로 좀 이해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이제 공연한 의견도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챙기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그건 유로맥스 유로맥스 내에서의 그런 이야기인가요? 위약금을 서로 그냥 유로맥스랑 관계없이? 경우에는 그 글로벌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스 협회의 뜻이 글로벌 협회이기 때문에 서로 마케팅을 도와주고 이제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 또 한 가지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문 닫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홈페이지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이 회사가 더 이상 행사를 해외 그 자치 국가 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홈페이지나 연락처만 남겨두고 이제 나는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돈을 미리 성금을 사기네. 해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에 거의 90% 이상의 금액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거든요. 아니면 나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끼리 유로믹 내에서 공유를 하는 거는 어떤 회사 망했다. 여기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라. 지금 여기 회사 힘들다.
여기랑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어.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 나가실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저희 첩보원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그 아. 손해 그러니까 먹튀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특히나 프리랜서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그래서 아. 기존에 유명한 저희 유로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나 뭐 음음. 인카나 이런 데 이미 멤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서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뭐 좀 살아있다라 저 회사가 그래도 검증이 된 회사 코로나에서 또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사전에 점검하고 가셔야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타격이 곱하기 8 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나마 간신히 지금 살아있는 게 이제 PCO 쪽에서 이제 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행사들인데 이미 다 아셔서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뭐 1억짜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규모가 거의 50% 이상 줄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 경험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제 각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아무래도 자금 유동성이 저희가 아직 작은 회사다 보니까 많이 저축을 못 해놔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소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 3개월이 맥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개월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미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행사를 유치했더라도 또 취소가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저는 아까 이슈. 저희 녹음은 안 됐지만 사전에 얘기해 주셨던 홍콩 같은 경우에 아예 네. 그냥 뭐 일정 조건이 있었겠지만 현금을 그냥 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다고 소개시켜 주셨었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 코로나가 이제 한참 중국 엄청 심해지고 한국 엄청 심해졌을 때 유로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저희도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각 국가마다 혹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원이나 아니면은 각 국가마다 이런 코로나에 대비해서 뭐 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얘기가 된 게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콩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론이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이제 유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 마이스 업계 특히나 인센티브 해외 관광객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국내 행사보다는 해외 행사를 언제든지 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직접 지원을 바로 해서 니네가 살아남아야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되게 부럽다 우리는. 그러게요. 아직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이제 간신히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심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사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뭐 우리 순서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있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과 기업 간의 서로의 그런 위약금이나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의존적인 여행업에 대해서 국가 의존적인 좀 나라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자생적으로 기업과 기업 또는 민간 쪽으로 좀 발달된 나라의 성향이 조금 다르게 확연히 초기에는 네. 초기에 좀 다르게 나타났던 이슈가 네. 있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민정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행사들을 상반기에 좀 하셨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 2월에 이제 그 대구교회 확진자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행사를 하나, 작은 행사, 뭐 행사라고 할 수도 없는 행사를 하나 했고, 그때는 뭐 상황이 아주 심각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나 뭐 스태프 전원들이 이제 문진표 작성하고 마스크 낀 채로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딱 그 대구교회 그 시점부터 해서 완전히 그 이후부터 급반전돼서 모든 행사들이 다 이제 취소 연기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받았던 행사도 이제 한참 준비하고 있다가 상반기 행사였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정산해서 받고 말하는. 아, 근데 뭐 그때부터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조금 전에 그 뭐 이윤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이제 진짜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인 게, 저희는 이제 국제학술대회나 의학학술대회를 주로 하는데, 그 학회들은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꼭 행사를, 그 학회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를 해야 돼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네, 올해 9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것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좀 어려운 점이, 학회 행사는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뭐 등록비도 그렇고 전시 후원 수입도 그렇고 저희가 돈을 모아서 받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취소될지 안 될지 연기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 계좌에는 계속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부가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이제 해야겠죠. 이제 수익이 남은 걸로 보이니까 쓰지 않은 채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행사가 취소됐다. 그래서 돈을 이제 뭐 다시 참가자들한테 줘야 된다.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회사한테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위기가 올 수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 행사 수입으로 받은 계좌는 완전 따로 분리를 해서 아예 그 돈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본력이나 자금 유동성이 적기 나빠질 때문에,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 좀 움츠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직원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같은 뭐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큰 기업들도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기한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그렇다고 이제 회사가 다 없어지면 그럼 마이스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닌데 없어진다 하면 이거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은경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홍콩 사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참 뭐 한 4월 달 이때 해외에서 인터뷰 뭐 이렇게 좀 기사 글을 달라 그래갖고 좀 막 되게 자랑스럽게 한국은 미팅 테크놀로지도 지원하고 있고 K 컨벤션이라고 지원 제도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홍콩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 우리의 지원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온라인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 전 대표님 그 의학회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예 학회 출입 자체가 금지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학회는 이제 근데 의학회는 뭐 아시다시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학회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려운 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아예 새로운 행사를 기획을 한다면 뭐 프로그램이나 예산 구조를 싹 바꿔서 짤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지금 급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짜여진 예산 문제, 그리고 기존에 짜여진 그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다 녹여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아직 온라인 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온라인 회의를 하는 그런 IT 기술 기업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지금 버추얼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회사들하고 미팅을 해서 만나봤고, 지금 이제 미국 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저들이 있어서 내 자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지는 않겠다, 위험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대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그래서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 온라인 뭐 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프로그래머 코딩을 짜고 뭐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거야, 이거 얼마야, 써,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혀 되지 않고, 특히나 네네. 지금 한국에 있는 뭐 다른 온라인 회의를 하는 기업들은 완전 무슨 기성품처럼 딱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 우리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제가 9월 달에 하고 있는 행사도 한 연사가 300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한 70, 80%가 다 해외 연사거든요. 근데 해외 연사의 프리 레코딩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미국 업체를 가운데 두고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사무국에서 그냥 바로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국 기업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그 우리가 뭐 IT 강국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온라인 회의나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일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제 어려운 점은 학술대회나 제가 하는 그런 국제회의는 행사를 했을 때 뭐 전시나 후원이나 이런 수익 구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그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뭐 후원을 받을 수도 후원, 없고, 예. 부스도 유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익 구조를 이제 맞춰갈 거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이제 소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뭐 그런 정보 나눔, 지식 교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는 그냥 일방적인 그쵸. 그런 소통밖에 안 되니까 그럼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해소를 해줄 거냐, 그리고 기업들이 온라인 전시에 참가했을 때 참가자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참가자들한테 사전에 양말하고 도시락을 보냈다 그러죠. 그래서 도시락이 자기네 로고랑 이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도시락과 양말을 보내서 어떤 타이밍에는 이렇게 줌같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떤 타이밍에는 다 같이 그 양말을 신은 발을 사진을 카메라를 비춰갖고 그걸 같이 공유한다든지, 점심시간이 됐을 때는 그 도시락을 다 같이 열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뭔가 함께 밥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이카가 얼마 전에 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어디가 했대더라? 사과가 이 상징, 뉴욕은 아닌 사과가 상징인 무슨 도시가 있는데 걔네가 후원을 해서 사과를 또 다 어떤 타이밍에 모두 다 사과를 찍어라 해갖고 사과 사진을 또 다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인게이지먼트를 얻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만났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사실 여기서 서로 좀 아는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하지만, 일반 그냥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지금 친밀감이 없는 상황 속에 자 너희끼리 얘기해봐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카 행사 제가 그 서울뷰로 직원한테 들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직접 참여했었는데, 이카 행사는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이 플랫폼 자체를 우리처럼 이런, 우리는 지금 그냥 화상회 이게 버추얼로 해라고 하면 화상만 그냥 갖다 붙여놓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예 플랫폼을 지도 모양으로, 우리 그때 조선일보가 했던 그 뭐죠? 그 뭐지? 핀테크 전시회도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네트워킹 하는 방들을 만들어 놨었대요. 개미집 모양으로, 이렇게 개미집 마냥 이렇게 네트워킹, 이 방은 뭐에 대해 토의하는 방, 이 방은 뭐에 대해 토의하는 방,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아바타 같은 애가 나와갖고, 아바타가 이제 자기가 처음에 등록을 해서 들어가면 간단한 MBTI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갖고 이제 나의 아주 간단한 성향이 나오는 거. 쟤는 되게 활동적이야, 얘는 내성적이야, 뭐 나오면
아바타인데 이제 제 얼굴의 아바타는 아니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는 거죠. 대표 캐릭터. 그래서 활동적인 애한테 활동적인 캐릭터를 얘한테 이렇게 부여해 놔서 그 방에 뭐 여기가 만약에 F&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이다. 그 제목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마이크는 좀 혼선이 와서 그랬는지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아니면 재미없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옆에 지도에서 다른 거 클릭하면 그 방에 또 걸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뭐 전 대표님도 미국의 회사들보다 우리가 조금 아직은 뒤처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의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동의하거든요. 그 PCO의 영역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저도 초기에는 아, 이러다가는 시스템 업체한테 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스템의 엔지니어들은 특성상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 기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은 저희가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PCO는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 네. 대표님도 뭐 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PCO가 그대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냥 이 방식은 아니지. 모습대로는 절대 네. 안 되고 이제 IT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습득이 된 PCO나 네. 아니면 IT 기술 개발자인데 이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마 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문체부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PCO에 있는 인력들이 IT 쪽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김경주 대표님도 아마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또 저희가 5월달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이것저것 뭐 열린다라고 하면 다 찾아보고 참석돼보고 실시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들은 이게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땐 다 EBS 교육방송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다. 뭐 이렇게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빛을 발하고 여러 부가가치들이 창출되는 이 산업이 과연 이렇게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고민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어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하려고 한다. 근데 미리 잡아놓은 예산이 100이었다면 온라인 되고 초청도 아무도 안 하니까 현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 이하로 줄이려고 그런다. 할 수 있겠느냐? 해줄 수 있겠느냐? 예산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 이상 줄이신다고요? 아, 그럼 저희가 참여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빠졌거든요. 그치, 못하죠. 이제, 사실. 예, 기획자가 설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전민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스템들은 시스템만 진행하는, 테크니션만 하는, 그것만 관리하는 그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한 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획자가 필요해서 이 온라인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주최 측에서는 야 이거 시스템만 들어오는데 너희가 무슨 역할 하는 거야? 시스템만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주최 측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판단을 해보여서 예가를 잡더라든가 예산을 책정할 때 초청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항공비가 이만큼 빠지겠네, 숙박비가 이만큼 빠지겠네, 행사장 임차비가 이만큼 빠지겠네, F&B 비용, 그래서 가격을 줄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행사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저희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들어가는 노력들, 물론 뭐 의전을 안 하고 초청 업무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그럼 과연 저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로 인해서 저희는 아까도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인데 이 인건비에 대한 포지셔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행사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획자의 마인드로 온라인 회사들, IT 회사들, 시스템 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기획 요소들을 접목한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온라인화 되어가는 것, 하이브리드화 되어가는 것, 그리고 뭐 소규모화 되어가는 것, 지역화화 되어가는 것, 그것들을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행사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PCO가 살아남기, PCO 말고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지되는 이런 인건비와 예산적인 부분들이 주최 측에서 그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고 갈 것이냐, 같이 주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온라인화 되어가는 거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불안함, 그리고 걱정,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윤경 대표님도 혹시 뭐 온라인과 관련돼서 예, 먼저. 네. 저희도 이제 빈 시간에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고 또 온라인,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 오프라인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온라인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온라인 장소에서 행사하고 추가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추가로 온라인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치. 그게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온라인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온라인을 위해서 이렇게 야기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의 그런 저희 회사들이, 협력업체들이 일거리가 올 한 해에 다 풀로 차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서비스료가 더 올라간다. 그런데 저희에게 업무를 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는 아직 그 자리가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런 협력업체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붐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기술자를 바로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 프리랜서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1.5배,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윤 남기면 더 많은 비용을 저희 쪽에 청구를 하고, 회의를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던 곳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 비용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논의되는 행사들은 이미 올라간 금액을 저희가 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곳들에 제안을 드리면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기존에 그 온라인 회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툭 치고 나오는 분들이 다 NCN 업체라고 하는 그 유튜브라는 MCN. 유튜브 방송을 멀티 하는 업체들이 이제 치고 나왔는데, 전민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분들 등록 못하죠. 등록 시스템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이 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로직이나 구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만 했던 거죠. 그런데 주최 측, 저희가 PT를 가거나 얘기를 했을 때 주최 측에서는 온라인 행사를 해본 회사,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 만드는 회사에 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공감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행사가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PCO나 저희 같은 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부분이 더 늘어난, 수만 가지가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유튜브 방송과 저희 이 온라인 회의와는 질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정말 다른 표현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유튜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양해가 되지만 국제 회의는 실시간 딜레이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저희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5G도 넣어서 정말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이런 그 로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컨퍼런스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시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공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현식 대표님. 제가 또 화면 공유하면 또 이 화면을 지금 어디 갔지?
이거 보시면요. 저희 회사입니다, 이게. 네. 회사에서 각자 자리에서 야, 줌이라는 게 있어. 너네들이 이 줌을 경험을 해봐야만 온라인 회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온라인 유치원을 갑자기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몇 팀 모여. 지금 무슨 행사를 할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이건 이렇고요. 저런 저렇고 이랬는데 갑자기 다들 마이크는 어떻게 끄는 거야? 뭐 영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화면 중지는 어떻게 하지?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대표님 저 로고는 저 어떻게 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유치원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접하던,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사실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이제서야 우리도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영상 기술자도 아니고 음향 기술자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음향이 하울링이 나요. 왜냐면 네, 이 같은 회사 내에서 이어폰 있으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 마이크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소리가 이제 옆으로 들어가고 이제 하울링이 끊임없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은 그래서 또 그날따라 이제 또 뭐 또 음향팀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콘솔이 있으면 된다. 마이크를 뭐 갑자기 막 영상 기술자가 점점 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고 얼마 전에 저는 그래서 도청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게 저한테도 도청에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할 수 있겠냐? 너네가 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데리고 와라라고 했길래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누구도 사실 이 상황을 뭐 준비하지 물론 준비된 화상회의 전문 회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행사나 이런 거에 전문가였는데 다만 기술적인 부분만 지금 아직 습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 영상 기술 또는 뭐 이런 어플을 활용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줌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선별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면하시고 저희가 시스템 회사를 찾아서 가버리시면 사실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어차피 저희도 똑같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경험치가 높다라고 말할 수는 솔직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내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내 업체랑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사실 좀 읍소를 하기도 했어요. 읍소를 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랑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노 대표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참가자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맞아요. 우리 황 교수님하고 무역전시학회 웨비나로 그때 6월 달에 했는데 그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한 96명인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도 줌을 써본 적이 없어서 소리를 끄는 방식을 전혀 모르시고 참가자는 참가자대로 자기가 들어올 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교수들은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줌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줌을 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참가자는 다 마이크를 킨 채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 마이크가 죄다 엉켜갖고서는 소리가 막다 하나도 안 들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참가자한테도 상당히 자세하게 공지가 나가야겠다라는 경험들을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김경주 대표님은 아까 머니투데이 행사를 되게 안정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전에 공지 같은 것들을 잘 내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모두가 다 어색한 아직 모두가 다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 제가 오늘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이제 아마 전민영 대표님이나 김경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김경주 대표님 이미 뭐 다른 그런 모델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전 대표님도 이쪽에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노현숙 대표님도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 대표님도 뭐 스터디를 하시, 스터디 정도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혹시 뭔가 이렇게 IT적인 부분들을 회사 내에서 인력을 뭐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아무 어, 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인력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유로믹 멤버들끼리 좋은 아이템을 지금 공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외 연사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 상황, 국내에서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저희 멤버들이 직접 그 연사 케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뒤쪽에 뭐 크로마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띄워놓고 같이 한 공간에 연사들만이라도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비주얼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 연사 발표를 하는 거야 아닌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대형 국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적은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연사 케어를 각 국가마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 국제 회의 안에 연사가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동시 케어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끼리 매뉴얼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의 IT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크로마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뒷 배경은 저희 행사 그 백월로 채워놓고 연사들은 다 그 각자 자기에 앉아있는 나라에서. 듯한 예, 앉아있는 듯한 왜냐하면 저희 매뉴얼 자체가 의자는 어떤 걸로 해야 된다 뭐 이제 뭐 다 그렇게 돼요. 똑같이 할 수 있게 보이게. 네,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그 네임택은 뭐 어떻게 해서 보내줘서 사전에 어떻게 부착을 하라 이런 이제 꼼꼼한 매뉴얼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주 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국가 간에 조금씩 이제 오픈이 되고 있고, 확실히 말씀 주셨다시피 연사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케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예, 확실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네. 뒷배경도 지금 전민선 대표님처럼 저렇게, 아니면 노현숙 대표님처럼 네. 뒤쪽에 배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죠. 예, 확실히 집중도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그렇게 집중도의 차이가 있는데 한 화면에 연사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하는 듯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으로 이거를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현장에 없어도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또 받을 수 다 있는 같이. 네. 네네네 그런 이제 착각을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여러 나라의 연사나 이제 참가자들 다 각자 여러 나라 통역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각 국가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의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어를 다 그냥 진행을 영어로 공용어를. 영어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똑같습니다. 그냥 행사장이 2원화, 3원화, 4원화, 5원화가 돼서 현장에 통역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해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각 국가마다 또 사회자들이 유능한 사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딜레이 그 통역 때문에 딜레이되는 부분들은 또 잘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사례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차별점이 유튜브를 만들거나 기본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와 저희 마이스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게 실제로 제가 그 홀로그램 하는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MW 성민혁 대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업체를 소개해갖고 사실 되게 싼 가격에 홀로그램을 하는데 캐나다 업체의 장점은 그 업체가 이제 6개의 도시인가 해외에 그 지사를 갖고 있어서
해외 연사를 쓰려고 할 때 자기네 지사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국내 기술 갖고 홀로그램 업체들은 기술력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이제 그게 없다, 뭐 스튜디오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사가 없다 보니까 해외 연사를 찍으려면 이제 모든 걸 다 들고서는 직원이 몇 명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뭐 2배가 아니라 뭐 4배 뭐 이렇게 드는 상황이 돼갖고 기술력이 훨씬 좋아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이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직과 함께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진짜 큰 장점이 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민정 대표님 미국 업체랑 일한다고 예, 말씀을 네, 하셨는데 대표님. 예, 우리나라에서 뭐 그 제가 해외에 이미 그 예, 기성화된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된 업체들하고 그 테크니컬한 IT 업체나 그런 업체들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주최기관들이 좀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안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업무 처리,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전민정 대표님처럼 저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도 현재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상 전시, 등록에서부터 결제, 전시하고 그다음에 전시 안에서 서로 비즈 매칭, 그다음에 그 화상 채팅, 그다음에 뭐 화상 미팅, 채팅, 컨퍼런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이제 솔루션을 또 이제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으로 오프라인 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좀 기성화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안정화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서 이제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한국이 IT라고 하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서 시간을 딜레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만드는 건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행사를 해야 될 주최기관은 이미 할 수 만들어진 있게끔. 국가 간의 그런 갭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산업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빨리 해소를 해줘야 해외 마케팅을 못 나가거나 해외 산업전을 못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 온라인 박람회 그런 솔루션을 갖고 계셨으면 진작에 좀 홍보를 하셨으면 요새 입찰이 많던데 엉뚱한 그게 또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던데. 네, 이제 저희는 이게 또 그 네트워크로 그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 솔루션에 등록이 되어 있을 그 조달 이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DMC를 하기 위해서 PCO, 여행사, 뭐 기타 등등 몇 가지의 사업을 받아야 이 DMC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달청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기존의 그 IT 업체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름아름 이미 수주하신 업체들의 보완적인 이제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뭐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미정 대표님 혹시라도 전시 필요하시면 저희 거 쓰시면 싸게. 네. 저희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필요합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또 뭐 다른 분들 중에는 저희 회사는 뭐 내년에도 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한 2년 정도, 2022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천천히 길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급하게 지난 1년 동안 불렸던 회사의 몸집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뭐 그동안 다녔던 뭐 메이저 유수의 큰 PCO들 회사들과 같이 경쟁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만의 어떤 방식이나 특화된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들에서는 뭐 큰 회사들은 IT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완전히 이 사업을 신설부서를 하나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작은 회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금 유동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지금 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이 그 한림 디스커버리 웨비나를 1회부터 계속 봤는데, 이제 많은 이제 선배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벌추얼 온라인이 이 오프라인 우리 마이스 산업을 지금 잡아먹을 거냐, 대체할 거냐라고 이제 많이들 논쟁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예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올해 5월 달에 하던 그 준비하고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이미 예전부터 그 본부에서는 벌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벌처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걸 해서 그 학회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오프라인을 하면서 벌처를 준비를 못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미국까지 덮치면서 급하게 급전환해서 월별 웨비나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 구조를 멤버십 구조로 완전 싹 바꿨거든요. 그 본부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본부가 오프라인 행사를 앞으로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그 잠시 일시적인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결국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벌초로만 100% 갈 수가 없는 게, 국제대회는 이 각국의 시간대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낮이면 그들은 새벽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하던 행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새로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아예 A안, B안 해서 아침 그리고 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이제 두면 뭐 그게 각 국가별로 나라별로, 예. 하는 거는 생기고 어떤 거는 그래도 라이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는 동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막 5년,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윤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유수한 그런 이제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또 뭐 더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온라인 회의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들은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CBB랑 회의를 할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웨비나를 좀 선도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얼라이언스가 주로 한 90%가 호텔 리조트 네, 맞습니다. 멤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설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웨비나 또는 뭐 어떤 이런 IT 기술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강원도에 이제 뭐 이런 걸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뭐라 했냐면 호텔 리조트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안 오고 우리는 홀을 빌려서, 저는 왜냐면은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때 제안한 건 뭐였냐면, 할 때마다 방역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방역회사도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점 호텔이나 또는 거점 리조트를 몇 개를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아예 방역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할 때마다 제가 LED를 설치하고 영상을 설치하고 어떤 중계 시스템을 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현재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줌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스템들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물론 부담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는 뷰로 차원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뷰로한테 건의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저희가 쓸 수 있게, 또는 이제 그런 비용 구축하는 비용들을 해서 아예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평창 지역에 하나, 뭐 강릉 지역에 하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나름대로는 생각한 게, 홀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아예 시스템을 구축해 놓자, 이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할 때마다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와서 자고 그치. 먹어야, 네, 먹고 돈을 버는데. 자야만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물론 그거에 대한 거는 온라인 사실 행사에 대해서. 예. 네,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왜 포켓팅이라고 들어보셨었죠? 감자, 강원도 감자가 아, 네네네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어서 오케팅도 있었고요. 오징어를 팔았고요. 포케팅도 있었고요. 예. 토마토도 팔았고요. 아케팅도 있어서 저기 아스파라거스도 팔았고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정말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 뭐 부산, 뭐 시장님들 막 다 따라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자 파는 도지사 뭐 이렇게 진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온라인 행사가 하이브리드 형태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한다면 거기에 뭔가 좀 더 보태지는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주체가 되는 한국, 만약에 한국이다 그러면 K컬처 상품들 또는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내가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버튼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제 그걸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포인트를 얻어서 그거를 구매를 하거나 또는 기념품으로 줄 수 있다든지 해서 실제로 내가 그거를 살 수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고 눈으로 봐서 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온라인 판매, 즉 이제 그 회의상에 예를 들어 한국이 주체다 또는 강원도가 주체면 그 지역에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 루트를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온라인으로 가려고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분들이 이게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인데 실제로 마케팅하고 붙는 거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 지역의 상품들하고 붙으면 훨씬 더 후원을 받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처럼 왜 TV 볼 때도 왜 홈쇼핑처럼 누르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착용한 거 구매할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아까 문득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옷이 있어요. 옷이 겉옷도 있고 바지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사실 다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안 입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쵸. 온라인 줌이든 맞아요. 줌이든 뭐 또는 버추얼이든 뭐 또는 뭐 맞아요. 모든 거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그 갖춰 입질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더 보태서 시장 바구니 하나 더 보태주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그걸 뭐 멤버십이든 또는 뭐 코인 같은 걸로 지급을 하든 또는 어쨌든 그 등록비를 받는 것도 어찌 보면 디지털 화폐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옮겨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실제 진짜 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은 되게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다 모르는 게 있고 그들은 또 저희를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해 주는 부분을 어느 한 곳에서는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 사실 뭐 몇 번의 시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뭐 네 분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 저희 국제회의와 관련돼서 중앙정부라든지 뭐 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의 국제회의 산업은 외국인 참가자가 모든 거의 중심이었어요. 외국인 참가자가 와서 돈을 얼마 쓰느냐, 몇 명이 왔냐.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UIA 기준 이런 거 발표하는 이유가 몇 건, 뭐 참가자 몇 명, 맨날 이걸로 성과를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은 뭐 0이에요. 성과가. 올해 아마 끝날 때까지 0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국제회의 산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를 그 외국인 참가자의 지출비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까. 그 부분을 제가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도 분명히 이 산업에 우리한테 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 분이나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국제회의를 주로 하다 보니 이 지원금 때문에 올 연초부터 계속 뭐 이렇게 뷰로나 공사나 컨택을 많이 하고 많이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뭐 단 한 번도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웨비나 하기 전에도 또 전화를 했지만 아직도 더 기다려라거든요.
그 더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기까지는 더 네네네. 기다려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우리 마이스 산업이 관광이랑 연계해서 해외 입국자 수가 관광에 미치는 뭐 경제 파급 효과를 뭐 통계 자료로 볼 수 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 산업 자체로 놓고 보는 거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는 저희 PCO 인건비, 뭐 기획료, 대행료 이걸로 결국 기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당장 외국인들이 입국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이미 이제 사람들이 한동안은 네. 한동안은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건데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해요. 문체부나 그 이하에 있는 정부 관광단지 산하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우리 산업은 또 그 관광을 아예 우린 따로야 이건 아니지만 관광이 아닌 우리 산업만 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표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온라인 행사를 하다 보면 그 굉장히 많이 기획이 들어가거든요. 결코 일이 주는 게 아닌데 예산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PCO 협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저희 뭐 대행료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벌처로 가면 갈수록 저희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더 우리 인건비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공익 홍보를 하더라도 인식 개선이 진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컨벤션을 마이스를 관광과 별개로 이렇게 좀 굳건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해외 마케팅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너무 외국의 시각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시각은 글쎄요, 제가 좀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한국이 바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그런 아시아 패시픽 위주의 행사들이 충분히 한국에서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외국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저의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이쪽 마이스도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쪽에는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 못하고 또 마이스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해주지 않으실까. 마이스도 매번 물론 포맷이 비슷하긴 하지만 100번의 행사면 100번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력이나 아니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거를 포맷화시킬 수 있는 회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뭐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외국에서 그런 포맷들을 받아들이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B2B 그 여행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그 회사는 마케팅만 하는 회사거든요. 참가 기업하고 바이어들을 모집해서 그 회의를 각 국가에다가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1년에 4개밖에 없었던 행사가 지금은 16개, 20개 정도가 작년까지는 늘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물론 논의되기는 했지만 그런 식의 포맷화된 행사들을 저희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기까지에는 이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영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도 마이스도 충분히 스타트업 위주로서 좀 포커스 맞춰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중국 나가 있을 상황인데요. 일부 이제 저희가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지자체가 저희 그 마이스 프로그램을 사실은 샀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12월에 그 포맷화된 그 마이스 프로그램을 샀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 5월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상황이 딜레이가 된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계약하고 다 사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마이스도 해외에 우리나라의 기획력을 팔 수 있는 지금 구조는 되어 있어요. 드라마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네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 저희는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정말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뭔가 좋은 그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지금 잠깐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었고 이런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서 그 마이스가 진행이 되면 뭐 학술 행사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로 저희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좋은 스토리가 있다면 그걸로 네.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도 파생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핵심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해외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그 정말 뛰어나신 기획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개개인의 그 특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이제 해외 좀 파는 위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여기 네. 오신 대표님들 다 능력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네. 또 뭐, 김 대표님? 네. 한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지표라고 하면, 그래서 저도 질문지 보내주신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숫자밖에 없는데, 몇 명이 왔느냐, 몇 네. 건의 계약이 체결됐느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과연 이거 말고 국제회의에 평가를 할 수 있는 무슨 지표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 떠올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어떻게, 뭐 지표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데, 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 어떠한 일가 벌어질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하게는 100%는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박람회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어차피 하이브리드화 되어봤자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뿐일 테니까 비행기 타거나 배를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그럼 이 온라인 컨퍼런스, 뭐 버추얼 컨퍼런스, 온라인 컨퍼런스 이렇게 온라인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컨퍼런스들에 과연 연사를 제외하고 패널을 제외하고 몇 명의 일반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 과연 참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컨퍼런스 하면서 국제 컨퍼런스, 국제 뭐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 뭐라고 이름 안 붙이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연사들만 외국인이지 나머지 참가자들은 다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에 국제를 붙이고 인터내셔널을 붙이고 글로벌을 붙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재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의미하게 무의미하진 않겠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렇게 어차피 쓸 수밖에 없어서 썼던 그러한 부분들의 비용들도 예산들도 많이 이건 뭐 정부 행사 쪽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학회협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 해외에서 몇 명이나 들어와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엄청나게 5월 달에 행사하면서 힘들었던 게 저희는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시쯤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날 이틀을 3일을 했지만 전날 오후에 발표했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발표가 있었어요. 그분 저희 행사를 위해서 밤새 주셨거든요.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서. 밤새서 기다렸다가 다 행사하고 나 이제 자러 갈게 하고 마지막에 가셨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니면은 실시간 일반 참가자들이 그런 식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참석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협회 같은 경우도 그럼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학회협회 행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해외 분들이 들어와서 강의도 듣고 무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속됐을 때 향후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컨퍼런스의 주체가 한국 또는 뭐 이 컨퍼런스 어떻게 했던 부분이 한국이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한국에도 갈 수 있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무언가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지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이 온라인 회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던 간에 어쨌든 이거의 본질은 온라인 강의가 그럼 온라인 컨퍼런스가 온라인 컨퍼런스다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패널들은 앉아 있고 중계도 무대 화면을 찍고 뒤에 LED가 쫙 있고 그런 모습들을 온라인 생중계도 보내주는 게, 유튜브 생중계든 페이스북 생중계든 보내주는 게 과연 온라인 컨퍼런스의 핵심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행사의 본질은 만남 아닙니까? 만남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건데, 물론 그게 전면적으로 차단됐지만 과연 그러한 컨퍼런스가 맞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일맥상통하게 따지고 보면 기술들은 다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이러한 기술들, 만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것도 기획자의 역할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물론 초창기여서 당장 해야만 돼서 진행하고 있는 EBS 강의와 비슷한 그런 온라인 컨퍼런스들의 모습들이 향후 바뀌어야 돼야 되는,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네네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은, 저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 내지는 숫자 지표가 더 정확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사실은 뭐 등록된 리스트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도 하고, 이 온라인 회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아마 유료화 내지는 멤버십화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션 2를 들으려면 뭐 뭔가 지불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배울 때 그랬잖아요. 마이스의 파급 효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뭐 TV 뭐 6대를 파는 효과 뭐 이런 걸 예전에 배운 것처럼, 사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학력자였고 그다음에 와서도 이제 쇼핑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한꺼번에 많이 사가는 뭐 이런 사실 옛날 방식의 어떤 그런 측정이었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 붙는다든지, 또는 뭐 내가 이런 등록 회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유료 콘텐츠화를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부 행사가 대부분이 어쩌면은 아까 눈치 보기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무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퀄리티 있는 그 참가자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지역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거의 동원에 가깝습니다. 와서 공무원들 리스트 쓰고, 뭐 주민들 데려다가 놓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저기 노인회관 다 허수되면은 타시고 오셔서 행사에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밥 준대 이러고 사실 오신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슬프기도 했고, 왜냐면은 이런 좋은 세미나 컨퍼런스 어떤 행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배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하면서. 왜? 강원도니까 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참여 못하고, 사실 어쩌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만약에 전에는 100명밖에 안 오던 행사를 온라인상에서 10만 명, 온라인상에서 10만 명, 20만 명이 있는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경제 지표로서 측정이 될 수가 있고,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온라인에 접속한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실은 되고, 나올 테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유료화든지 붙으면 오히려 그 비용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보탤 수 있는 상황들, 좀 더 보탤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화상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에 지금 막 겁을 먹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거밖에 과연, 저도 원래 이제 아젠다에 썼던 게 뭐냐면 과연 줌만이 해결 방안인가 막 이런 것도 이제 썼었는데, 그거 말고도 분명히 충분한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런 기술들을 붙여서
오히려 지표가 더 정확해지지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끝으로 오늘 좀 네. 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참석자분들 중에 혹시 뭐 코멘트나 답변 참석자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다 PCO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네네. 김효정 대표, 박희중 본부장님, 장화수 본부장, 이현철 씨는 이제 기술 쪽에 있는 네네네. 대표고 SW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노트 10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참가자 중에 뭐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뭐 한 교수님? 없으세요? 다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이 웨비나를 해보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긴 한 것 같은데 보고 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장화수 본부장님 뭐 얘기해 주시려나 보다. 네. 버스 다 타셨나 보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오컨벡스 소개시켜 주셔야죠. 네, 이오컨벡스 장화수 이사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강소기업의 이게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좀 사실 뭐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와서 이 웨비나를 들었던 목적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역시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직원은 어떻게 하지? 또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하지? 또 수준은 어떻게 하지? 이제 너무 쌓여 있는 거에 고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빨리 움직이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계셨던 우리 이윤경 대표님이나 여러 대표님들 오면서 빨리 만나야 되겠구나. 연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진짜 저희들이 고민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연대감 속에서 뭔가 하나하나씩의 해결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생각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오늘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걸 아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면서 좀 힘을 많이 얻거든요. 한 달 전이나 한 2달 전만 해도 이거 직업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점점 만나면서 연대감하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특성과 우리만의 그 전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우리 일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확산하면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이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이제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까지 저희 생각들이 공유가 되면 이제 바꿀 수 있겠구나. 저희가 한 3개월은 진짜 충격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한 3개월 동안은. 근데 이제 조금씩 연대를 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기술자도 없는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기술자들을 만나도 이미 갑이에요. 예. 이제는 얼마 가지고 있어? 뭐 안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 연대 안에서도 기술을 찾을 수 있겠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또 고민하다 보면 아까 전에 연사들을 어떻게 불러서 진짜 행사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연대했다 보고 좀 생각을 많이 고민하니까 방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 대표님하고 같이 있었던 듣는 와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네 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시고 특히 우리 마이스께 많이 힘이 되는 얘기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개인적 연유로 우리 채널 K 이 대표님 계시지만은 요즘 마이스가 영역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태권도 마이스 얘기가 나왔고 또 누가 저한테 어촌 마이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윤 교수님 계시지만은 또 산림 마이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게 뭐랄까요? 이게 뭔가 좀 이 지평이 좀 넓어진다. 어째 생각하면 저 노현숙 대표가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하면 새로운 어떤 영역이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억력이랄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잘 적용해주면 제가 지금 최근에 개인적으로 어촌에 조금 관련이 좀 있는데 가보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같은 기획자가 그 어촌, 우리나라의 어촌을 위해서 뭔가 조금의 예를 쓰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요즘 보면 뭐 군도 뭐 어떤 밀리터리 마이스터 엄청 뭐가 많은 거 스포츠 마이스터 있고 그래서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생각을 저는 끝으로 좀 붙여볼까 합니다.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좀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오늘 네 분 대표님 너무 그 장시간 제가 뺏은 것 같든 아닌지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이제 젊으신 분들 만나니까 되게 알찬 내용들,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장화수부 이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